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 부쩍 책 작업을 하면서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4-5번 약속이 있고 항상 나 이제 사람 좀 그만 만나야지. 약속 좀 그만 잡아야지. 이 얘기를 진짜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제가 카카오톡 상태명에도 7월까지 책 써야 되니까 연락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정말로 연락이 안 와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선명하게 이런 게 나에게는 필요했구나. 혹은 이런 게 나에게는 불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삶에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면서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안목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의 기본값을 잡아놓는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삶에서 각자 이 정도 삶이 나의 기본이야 하는 0점, 그러니까 세팅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는 깨끗한 바탕화면과 책상이에요. 저는 책상이 항상 좀 깨끗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딱 그 일 하나만 놓고 시작하고 그거를 치우면 끝나는 거. 이런 경계가 되게 명확해요. 근데 책상이 뭔가 이것저것 진행되는 일들이 같이 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바탕화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너저분하면 바로바로 치우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도 그런 기본값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루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같은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거는 꼭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하게 잡아놨어요. 예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는 괴로웠던 게 막 조금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제가 잡아놓은 아침 루틴이 흔들리고 약간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만나지는 않게 조절을 하면서 제 아침 시간의 루틴을 딱 정립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모닝 페이지라고 하는 일기를 쓰는 것과 그리고 요가를 1시간을 해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산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제 아침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잘 때 나는 내일 이거를 할 거다라는 게 뭔가 예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게 패턴화되면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자기 전에는 내일 어떡하지? 하는 은연중에 그런 불안함을 안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수면의 질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나는 내일도 이거를 할 거야 하는 저의 삶의 기본값과 0점, 그리고 제 책상의 깨끗한 상태 등을 유지를 하니까 뭔가를 할 때도 정신사납다라는 게 없어요. 이것만 하면 딱 그 다음에 것들은 좀 더 체계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름 저에게는 과학적인 설계인 게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일기에 쏟아내니까 머리가 일단 깨끗한 상태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에도 책상 정리 같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확실히 이게 세포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기에 더 적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솔직히 밥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일이 집중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세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일을 하니까 대낮에도 일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정말 최대의 효율을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좋은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자잘해서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귀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 확인하는 게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아니면은 일에서도 잔업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막 한 10분, 20분 걸리는 일들. 그리고 저는 샤워하는 것도 해야 하긴 하는데 다 10분, 20분 컷이라서 약간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되게 스트레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일단 샤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끝내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현관문 앞에서 애플워치를 켠 다음에 15분 타이머를 겁니다.
집에서 원래 운동하고 돌아오자마자 물도 먹고 핸드폰 부재중 메시지도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도 좋아. 하지만 15분 안에 샤워까지 꼭 끝내야 되는 건 잊지 마. 라고 저에게 미리 주문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만지작거리다가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후다닥 샤워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실 그 10분을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람이 물에 젖어버리면 그때는 샤워를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시간 타이머를 걸어두는 것도 되게 좋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또 굳이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저는 좀 SNS 중독의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를 좀 자주 지우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볼 때도 한 5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도 한 20분, 30분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 그 시간만큼 몰아서 싹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한 도파민이 충족되면서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아까 말했던 메일이나 집안일, 잔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의 단위를 좀 더 크게 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이거를 다 해놓자 한 다음에 그 스케줄러에다가 목록을 다 쫙 적어요.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몰아서 다 딱 끝낸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큰 일만 남거든요. 그리고 그 큰 일들이라는 게 저한테는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책을 쓰는 것 같은 이렇게 몰아서 타이머로 하기에는 조금 촉박하지만 시간을 두고 상상하면서 넉넉하게 하면 좋을 일들만 남으니까 훨씬 일의 효율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일은 모아서 빠르게 하라. 이것이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잔가지를 쳐낸다. 예요. 사람이랑 일처리랑 그 밖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선택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분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게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고 싶어도 그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걸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괴롭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저는 약간 나루토나 뭐 어떤 소년 만화에서 기술 쓰는 것처럼 그 책 제목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혹 떠올립니다. 뭔가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야, 신경 끄기의 기술! 진짜 웃기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탁 쳐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신경을 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는 게 고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게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만나면 무엇을 하는가? 근데 그 하는 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영감이 넘치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재미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당연히 재미없는 사람은 안 만나니까 이 범주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사람만 만나기로 했어요. 얘를 만나서 내가 그냥 놀기만 할 거다. 재미만 있을 거다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책 작업을 해야 되거나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얘 만났을 때 재미만 있을 것 같아 하면은 미안 나 책 써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좀 거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이 딱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재미 위주로 사람을 만났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꼭 사람 만나는 일 말고도 저 혼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거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약속이 한 2개, 3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딱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친구들 그래도 그리울 때도 있고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좋은 거는 전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전화하면은 확실히 아무리 길게 해도 1-2시간인데 그 앞뒤로 서로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시간 뺏기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우리가 원했던 재미라는 요소와 우리의 우정은 다 지키면서도 저의 에너지는 많이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잔가지를 쳐낸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잘 자라려면 가지를 더 많이 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는 에너지를 제한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옆으로 커지는 나무가 아니라 위로 곧게 크는 그런 단단한 나무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삶에서도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가지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잔가지인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아까 얼핏 말한 건데요. 에너지를 잘 관리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전화를 하면 에너지를 되게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삶이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 관리에 따라서 저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에너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에너지를 키우는 게 저는 운동이랑 생활습관, 그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기본값 에너지가 사실 크지 않아요. 게임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HP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HP를 아무리 키워놔도 그거를 다 쓰면 게임 캐릭터 그 죽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을 키워놨어도 그 에너지의 양을 또 잘 조절하는 거. 스트레스 수치 미만으로는 떨어뜨리지 않는 거.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에너지를 키우는 것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잘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결국 에너지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요가 학원 안 가는 날에도 꼭 뭐 등산이든 산책이든 꼭 가볍게 하니까 에너지의 그런 파이가 좀 커지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좀 덜 만나고 저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니까 에너지 낭비가 줄면서 삶에 확실히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좀 더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또 사람이나 뭐 일을 그냥 분별 없이 다 하고 이럴 때는 매일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지겨워 막 이런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나고 그거를 잘 관리하다 보니까 진짜 가뿐하더라고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호불호에 대한 자아 성찰입니다. 우리가 호불호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눈치를 주는 게 있잖아요. 너 그래도 그 좀 참고 해. 아니면은 야, 다들 이런 거 싫어하면서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회사였거든요. 안 참아지던데? 그냥 싫던데?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회사가 안 맞고 싫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은 혼자서 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훨씬 잘 맞는 거예요. 저는 일이라는 게 행복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일이라는 게 진짜 재밌고 행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자아 성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바깥에 주어진 의무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자아 성찰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아 성찰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저도 모닝 페이지라고 하는 그 아침에 쓰는 일기로 좀 그 리듬을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닝 페이지는 제가 한 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일기를 쓰는 거는 정말 10년이 넘었거든요. 옛날부터 해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내가 이게 좋은지 싫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별하고 구분하고 나 자신을 아는 거 그래야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게 뭔지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